절대부등식이 이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는 건데 증명 과정을 통해서 3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내가 이거를 절대부등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식도 보시면 절대부등식 해서 뭐가 나와있냐 지금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절대부등식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써져 있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듯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 성질들은 한번 쫙 정리를 했고 이제 조금 몇 가지 더 있어서 복습 겸 살펴볼게요. 일단 ABC가 실수다 에서 첫 번째 식이 A제곱 플러스 뭐가 있어요? AB 플러스 B제곱 그게 이제 0이랑 비교를 해라 이거거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0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으로 얘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얘들아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쵸?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있으니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요 뒤에를 이제 상수함처럼 생각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플러스 4분의 3B제곱 뭐 이런 애들이 붙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곱을 합니다 라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성질에서 0 이상이다 라는 걸 하고 왔고 그치? 얘가 0 이상이다. 그리고 얘도 B제곱 뭔가를 제곱한다는 건 0 이상인데 그럼 그 결과는 당연히 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식은 뭐가 있냐면 얘는 더 쉽죠. 이렇게 있고 그거랑 이제 0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니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거니 요거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있어요? 공수 원 할 때 많이 봤던 식이죠? 그쵸? 까먹었어요? 저거. 자,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지? 2분의 1이 곱해지?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C-A의 완전제곱 요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 것들을 다 합해봤자 그 결과가 어떻다? 0 이상이다 라는 거지. 그치? 뭐 그런 부등식들이 예로 들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 파트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저번 시간 뭐라 했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언제 얘네들이 이제 0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언제 0이 되겠어? A랑 B랑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언제 0이겠어? 플러스일 때는 A가 뭐 마이너스 B일 때, 그치? 마이너스일 때는 A가 B일 때 각각 등호 성립 이런 거를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어? 언제 빵 되는 거야? A랑 B랑 C가 모두 같을 때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는 그냥 각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했었던 과정이고요.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 절대부등식에 두 가지 뭐가 있다 했지? 한줄기하 평균식 절대부등식. 그 다음에 뭐 있어? 컨시 수바르츠. 이 두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외우고 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할 때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요건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올 거예요. 한 문제씩은 나올 거니까 무조건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 하더라. 이 산술 평균 식 좀 봐봐. 산술 평균식 봐봐. 어떻게 써져 있어? A, B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자. 이거 어디서 많이 한 거 아니야? 많이 한 거지. 영어랑 수학이 뭐 수학이랑 영어라고 그게 100점, 90점. 근데 그거 반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그 별량 값이 이렇게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는 자료에서 보통 사용이 돼요. 아시겠죠? 월 평균 기온 1월, 2월, 3월 온도를 다 더해가지고 12로 나누면 월 평균 기온이 나오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산술 평균식 요걸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 평균은 그럼 언제 많으시냐면 변화율, 변화율,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있죠. 맞다 비율에 대한 평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기하 평균식을 많이 씁니다. 뭐 주가, 뭐 하락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복리가 적용되는 거, 복리가 뭔지 아니? 계속 중국에서 이자가 연 2%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저금을 했어?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년이 지나면 102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해 이자는 102만 원에 대한 또 2%가 붙는 거지. 그런 게 복리예요. 아시죠? 자,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루트 안에 이 별량 값들에 이렇게 곱으로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는 게 기하평균식입니다. 요 자체가 기하평균식인데 그럼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 너네들이? 이거 아직은 모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사실 좀 기하라는 거는 니네가 도형이랑 익숙하니까 얘가 넓이가 100인 사각형이고 자 얘는 넓이가 80인 사다리꼴이 있어. 자 그러면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거는 이 넓이 두 값을 가지고 얘가 산술 평균으로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아까 저 몇이 나옵니까? 얘는 80이네요. 90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190을 2로 나누면 얼마니? 90. 응? 95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산술 평균에 의해서는 95라는 평균값이 나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기하 평균식에 내가 쓰겠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를 씌우고 저 두 별량을 곱하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 루트 9,000 아닙니까? 맞죠? 루트 9,000이면은 얘가 몇 루트 몇이냐? 30 루트? 10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가 대략 3점 얼마니? 얘를 곱하면 90 점 얼마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그 크기를 우리가 얘가 크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게 같을 때 그럼 언제겠어요? 응? 이거 언제 그럼 그 숫자가 똑같겠어요? 얘랑 얘가 점수가 똑같을 때겠죠. 95점, 95점 이럴 때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 근데 자 아직은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완료하고 절대 부등식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증명은 간단해. 그치? 자, 모르겠을 때 2를 얘한테 이제 양변에 2를 곱해서 얘한테 이렇게 살짝 옮겨주고 루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땐 양변을 제곱하지 제곱을 하자 이거야. 자, 그럼 얘가 이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제곱이 되고 모르겠어 아직. 그럼 얘는 이제 4ab가 되잖아. 그래서 좌변으로 넘긴다면 그럼 결국에 좌변에 a-b의 완전 제곱이 생기고 이제 우변은 빵만 남겠지. 그래서 제곱의 차와 영화의 대소관계로 우리가 이제 이 부등호를 줄 수가 있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지. 이렇게 절대부등식에서 등호가 등장할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뭐나 당연히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적고 끝내야 된다 그랬지? 이해되시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이런 데 이제 갖다가 쓸 수가 있으니 결국에 니네 책에 있는 요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얘를 씁니까? 야, 언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식은 다 아는 애들이 이걸 언제 써먹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각 회마다 한 개씩은 아마 나올 거야. 진짜로 많이 나오는 애거든.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있어.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일단 양수 조건이 필요해. 얘를 쓰기 위해서. 무슨 조건? 양수 조건. 그래서 뭐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요 조건이 책에도 있을 거야. 우리가 뭐 수학 점수를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잡지 않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도형 문제에서 양수 조건 없이 나올 수 있어. 도형의 한 변의 길이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양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합이 일정. 자,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요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이 되겠지. 뭐 합이 6입니다. A 플러스 B에서 6입니다. 그럼 이 좌변이 3으로 일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는 이제 뭘 물어보냐. 이때는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게 되겠지. 그쵸? 여기 요 곱한 요거에 얘가 같을 때 최대고고 그것보다는 다 얘가 작으니까 곱이. 그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니면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우변에 이제 일정한 숫자 값을 주고 뭘 물어보겠니? 이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이런 문제. 아, 그러면은 산술기하로 우리가 각각을 풀어내야겠구나. 이런 값들을 구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역수관계. 역수관계라 하는 것은 문자가 뭐 A랑 A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A분의 B랑 B분의 A라든지 아니면 뭐 X-1과 X-1분의 2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역수관계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얘랑 얘를 역수관계로 두 마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썼는데 그럼 세 가지 힌트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1번이거든요. 거기다 얘가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다 이 세 번째가 나오든지 아니면 셋 다 나오든지 그런 케이스에 따라서 잘 산술기하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평균이라는 애가 한 마리 더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있었지만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선생님 수학을 처음 가르칠 때 한 20년 전에는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역수의 평균의 평균입니다. 뭐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분의 1과 B분의 1이 있을 때 이 두 마리 역수의 평균을 구한다 치면은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얘가 분자가 A, B분의 A 플러스 B로 통분이 되고 이 밑에 있는 분모를 선생님 이렇게 쓸게. 이렇게 분모수를 계산을 하면 얘가 2AB분의 A 플러스 B라는 꼴까지는 갖춰지잖아. 그치? 근데 평균의 역수입니다. 쏘리. 근데 그걸 다시 역수를 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니네 책에 있는 요 부분에 2AB 이렇게 조합평균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선생님? 물리 시간에 막 병렬 연결돼가지고 저항 계산하는 그런 거 봤어? 저항. 그러면 이제 모분의 모 플러스 모분의 모 이렇게 역수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변량값에 대해서 요 조합평균을 이용을 한다. 뭐 대충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없으니 없는데 왜 써는 거야, 얘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가들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제 몸풀기 문제들부터 가겠습니다. 잘 집중해보세요. 어떤 것들을 내가 빠뜨리면 안 되는지. 자, 일단 양수 조건 확인할 수 있고, 자,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얘가
왜 이 이상인지 증명을 하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아 추워. 아니 너무 추워져 너무 추워. 자 꺼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의 기본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항상? 얘 대소관계 모르겠어. 근데 여튼 이거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넘겨. 이렇게 넘길게. 마이너스 2 넘겨. 그리고 얘랑 0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 요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루트 a 제곱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분의 1 이렇게 봐도 상관없잖아. 그럼 왜 이렇게 보겠어? 당연히 완전 제곱으로 붙이려고 보는 거겠지?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더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요거 전체의 완전 제곱식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0과의 대소관계를 결정을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등호가 이렇게 들어간 부등식은 언제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대로 꼭 써줘야 되겠어. 그걸 안 써주면은 얘가 모든 a 값에 대해서 얘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언제 성립합니까? 얘랑 같을 때, 그치? 루트 a랑 루트 a분의 1이 그럼 똑같다. 이거 등호 성립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틀렸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란다. 자,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루트 a의 제곱이 1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 절대값 a네. 근데 a가 양수라며. 그치? 원래는 뿔마 1인데 그러니까 a가 1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정리를 끝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산술기하가 나오진 않는데 왜 자꾸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건지, 그치? 그 두 번째 것도 우리가 루트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92페이지에 보면 아가들한테 여기 정리해준 게 똑같이 써져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게 지금 뭐가 써져 있어요? 지금 책에 얘들아 양수 조건 써져 있고 맨 위쪽 맨 왼쪽에 그쵸? 그 다음에 요 말이 써져 있죠?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고 그 2번에는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니네 책에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역수관계에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에서 써먹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밑에는 피타고라스의 평균 이 세 마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평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원을 그려놓고 왜 그 길이 관계가 a 플러스 b를 반으로 나눈 이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수의 곱 a, b를 루트 씌워놓은 이 뭐야 얘 이름 뭐야? 기하평균 이름도 진짜 싫어. 기하평균이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조합평균 있었죠? 그 조합평균이 제일 작은지를 이 도형 안에서 얘가 설명을 하는 거야.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할까요? 듣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놨음. 우리 똑똑이들은 대충 설명해도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여기가 중심일 때 얘가 변을 어떻게 잡았냐면 A, 요만큼 A라고 잡고 봐봐. 요만큼을 B라고 잡았어. 그치?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잖니 얘들아. 요런 게 지금 반지름이잖니 그치? 요거 말이야.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는 A 플러스 B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지금 산술평균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그럼 이거 제일 일단 길고 거기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또 직각삼각형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거든요. 요걸 그려놨어. 잠깐만 요거 네 가지 공식 기억하니? 직각 속에 또 직각삼각형 그려놨을 때 이거 공식 4개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잘 정리해놔 보면 모의고사에 가끔 나옵니다. 이거를 요만큼 D, 요만큼 E, 요 가운데 F라 할 때 4가지 공식이 있죠. 이건 다 A 닮음으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닮은 비를 이용을 해서. 그럼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A제곱은 D랑 C, D랑 C의 곱. 그 다음 두 번째 B제곱은 E랑 C, E랑 C. 자,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F제곱. 어디로 가? 양 사이드로 가요. D랑 E. 마지막 숫자 공식, 넓이 공식이죠. 그쵸?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를 하나, C 그 다음에 F 곱하기 C를 하나. 똑같다. 숫자 공식 해서 이렇게 네 가지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라문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구한 거고, 이제 뭘 구하겠다는 거냐? 여기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노랭이가 반지름이라 했으니 요만큼도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B일 거야. 됐죠? 자,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 당연히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뺀 게 길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빨간색 식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 식이 얘다. 루트 AB 정리하시면 루트 AB가 나온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 사람이 이제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정확한 공식이 뿅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길이 관계가 노란색이 제일 길고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초록색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 놓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외웠죠? 이 공식을. 그렇죠? 자, 지우고. 자,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였고,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아니다. 보기 3이 또 숨어있네요. 여기 사이에. 자, 그럼 보기 3으로 이제 연습을 좀 해볼까, 얘들아? 자, X 양수, Y 양수.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10 주고, 그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뭐? 곱의 뭘 물어본다? 최대. 잠깐만. 이거를 산술기와 평균식을 세워서 풀어야겠다 하고 열심히 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는 여기다 더 많이 써. 우변에다. 그냥 바로 우변에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산술기와 평균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자, 봐봐. 그럼 얘가 10이고 양변을 2로 나누면 5 하고 루트 xy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마들아. 이해되세요? 그 양변을 이제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으니, 그래서 xy가 25 이하라는 범위가 나오고요. 그때 최대값이 25입니다. 끝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등호 조건을 꼭 써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등호 조건은 여기 보세요. 이 루트 안에 x 곱하기 y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때 요거를 이렇게 등호로 바꿔주시면 요게 등호 조건이 돼요. 이거 지금 되게 간단해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애가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땐 등호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랑 y랑 똑같을 때고 그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런 데 넣으시면 돼요. 이런 데. 그럼 이제 2y가 10이라는 거니까 y가 5고 x도 5라는 소리겠죠. 그쵸? 그것까지 구할 수가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에 하나 더 있으니 보세요. 10점. 이제 곱이 일정한 숫자 100이라고 나왔어. 곱이 일정하면 합의 무슨 값을 물어본다? 무슨 값? 최소값. 자,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산술계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왼쪽에 합수고 오른쪽에 배 루트 xy. 근데 얘를 이제 알려준 거니까 얘가 우변이 이제 2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20이 제일 작고 그 다음 계속 얘가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등호는 x는 y고 x랑 y랑 같은 숫자는 그럼 누구냐? 10이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들아, 뭐가 있어요? 네? 컷이 초반에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어. 자,
호시라는 수학자와 후에 슈바르트라는 음악 시간에 슈바르트랑 스펠링은 똑같아요. 이 두 수학자가 부등식을 참이라고 증명을 완성을 해서 태어난 허시 슈바르트 부등식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했죠,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을 적으세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실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사과와 과일의 관계예요. 뭐와 뭐? 사과와 과일,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쓰냐? 도대체 이거 왜 씁니까, 도대체? 자, 일단 식을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엄청 복잡해요. 얘는 되게 간단했었는데 얘는 막 겁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치? 얘는 ax 플러스 by 완전 제곱 요게 성립합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 외우셔야겠죠? 외워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그럼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뭐가 있다 할까? 그거 수학에서 자, 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진짜 쉽게 얘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효율 그리고 얘는 시간. 얘가 2시간 동안 80% 나의 그 공부 그 집중력에 집중도라고 할게요. 집중도에 80%를 막 끌어가지고 얘가 국어를 2시간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3시간을 하긴 했는데 이제 국어를 8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 하니까 이제 집중도가 떨어졌어. 5밖에 안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시간, 요 앞에 있는 이 요소들을 시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요소들을 집중도라고 생각할 거야, 문자들은. 자, 굳이 쓰자면 얘는 A, 얘는 B로 보겠다는 거고 얘는 X, 얘는 Y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 식을 세워볼게.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그대로 다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시간 그 다음에 8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집중도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 넣어야 되냐?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얘들아 16이냐?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15일 거야. 이런 식이 탄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일단 31의 제곱이 이제 우변이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13인가요? 13에다가 88, 14, 25 더하니까 얘가 89 뭐 이 정도 돼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3, 8, 24, 26, 9, 8 이건가요? 그러면 7, 5 네. 뭐 이런 숫자가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럼 얘는 대략 얼마냐? 1, 3, 3, 9니까 9, 6, 1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럼 얘가 일단은 크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같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통해서 언제 같은지 확인을 해볼 거다 이거야. 자, 그럼 이 좌변에 얘네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최대 효율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 최대 효율.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실제 효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왜 세우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른 변량이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최대 효율, 실제 효율의 최대값 그게 맥스가 얼마일까? 이런 걸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꾸 써줄 테니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일단 좌변은 각각 다 제곱을 한 거에 제곱의 합의 곱의 형태로 지금 표현이 돼 있고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얘가 그러면 ax 플러스 by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완전 제곱하고 요게 성립하는지 우리가 싹 다 풀어 헤쳐서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0이랑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전개를 해야지, 야가들아. a제곱, x제곱, a제곱, i제곱, 또 b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일 거고 얘는 완전 제곱식을 풀어야 하니 2배 ax by 플러스 b제곱 y제곱 뭐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뭐가 없어집니까? 아가들아,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는데 그럼 얘를 이제 이항을 하면 a제곱 다 써도 되죠? ay 마이너스 bx 요거에 완전 제곱에 이제 0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맞죠? 자,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타고 가서 요거를 증명을 하는 과정이었어. 어렵지 않잖아. 이제 외웠지? 그럼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어? 언제 성립하겠어, 동원아? 여기서 AY와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등호 조건이겠죠? 커시-슈바르트의 등호 성립 조건은 그래서 AY와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지가 않은 식이거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어떤 설명할까?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 B를 배웠어요. 1대2. 이게 B 아니야, 그치? 생각나? 열심히 했지? 그래서 이거를 1대2 라고 읽는다. 이런 거. 생각이 나오지? 또 뭐라고 읽을 수 있어? 응? 뭐라고 읽을 수 있어? 뒤에 거에 이에 대한 뭐뭐에 대한을 붙이는 거야. 아, 막 선생님들 이런 설명 안 해? 이에 대한 1의 B. 그치? 이런 거 생각나죠? 이게 B였어. B. 전항. 왼쪽에 있으면 전항. 오른쪽에 있으면 후항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6학년 2학기 때 배웠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으로 오면서 1학년 1학기에 뭘 배우냐? 유리수 배워. 유리수. 유비수라고 했죠?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는 유비수가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영어가 오역이 되면서 원래는 B 레이쇼가 몇 대 몇 B인 건 아시죠? 레이쇼라는 게 합리적인이라는 단어로 오역이 되면서 야 유리수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야. 원래는 이게 맞는 건데 자꾸 유리수가 뭐야 얘들아?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유비수야. B가 있으면 이렇게 B가 있으면 우리가 6학년 때 얘를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까지도 배웠어. 그치?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얘가 기준량? 또 뭐야? 얘가 기준량? 얘는 뭐야 그럼? 비교하느냐 이런 것도 배웠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B가 유비수, 유리수가 되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냐? 6학년 2학기 때 연비까지는 나와요. 연비. 연속된 B인데 1대2랑 똑같은 거 2대 4인데 이게 연비야. 하나 더 써도 연비고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 내항의 공과 외항의 공이 같다. 그래야 내가 이 연비를 제대로 세운 거거든. 선생님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 이거 꼭 기억하라고 선생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건 이제 너네가 다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커시-슈바르트의 등호 조건을 이렇게 외운 애들은 정작 시험에 나오면 이 등호 조건을 제대로 쓰는 애들이 없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얘를 등호 조건을 보냐? 선생님 따라해봐. A 대 B, A 대 X는 따라해봐. 말을 많이 해봐. A 대 X는 B 대 Y다. 이게 등호 조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게 커시-슈바르트의 등호 조건이다 라고 선생님 얘기했어. 다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요? A 대 X는 뭐 대 뭐다? 다른 색깔로 해야지. B 대 Y다 를 등호 조건으로 오늘 꼭 기억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이게 몇 분의 몇이야? X분의 A고 얘가 몇 분의 몇이야? Y분의 B니 X자로 곱할 거야? 그럼 AX가 아니라 AY랑 BX가 만나서 아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 둘, 세 마리를 다 등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그냥 세트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다 지울 거야. 지울 거야? 연습할 거야 이제. 문제로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자, 다 지웠어 이제. 없어졌어. 자, 그럼 고기가 있나요? 얘가? 고기가 있어요. 4.
보세요. 보기 4를 보자. 자, 또 에어컨 끄니까 덥지? 아니야? 나만 더워? 네, 저 앞에서 생쇼를 해서 더운 거요. 자, 보기 4 보세요. 자, 실수. A, B, X, Y 실수 조건 확인했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4.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9.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때 얘가 이제 뭘 구해라? ax 플러스 by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렇게 제곱 없는 얘는 범위로 최대 최소값의 범위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왠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맞지? 요거의 제곱. 이제 외웠잖아. 우리가 외웠지? 그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36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요렇게 오변에 남은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살짝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왜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생각나시나요? 2차 부등식? 공수 원에서 했던 거? 그러면 얘가 제곱이 날아가면서 ax 플러스 by는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죠? 누구랑 누구 사이야? y6과 6 사이. 이렇게. 이것이 얘가 원하는 답인데 이게 끝나면 안 된다 했지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뭘 써야 돼 아가들아? 등호 조건. 얘기해볼래? 뭐라고? a 대 x는 뭐? b 대 y. 그치요? 그러면 얘는 x분의 a로 보여야 되고 얘는 y분의 b로 보여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또 정리할 수 있어? AY는 CX. 이게 한 세트로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 선생님 틀렸다 했다. 그런 셈 없겠지만 그럼 안 되죠.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이제 연습을 계속 해봅시다. 지웁니다. 자, 보기 5 보시면 뭐가 있냐? 실수 xy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y 제곱 없는 애의 최소를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이 식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 잘 봐봐. 요거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없어. 그치? 근데 뭐 이상이다? 요 제곱 없는 1차식의 완전 제곱식 이상이다. 요 틀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틀을 쓸 수 있으면 여기 봐봐. 여기서 이 a1과 b1을 그냥 뽑아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제곱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이제 내 틀이 다 갖춰졌지? 됐지? 됐어. 그럼 얘가 5. 얘도 5. 그럼 25 쪽으로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이 식 있지? 이 식의 제곱. 이렇게까지는 내가 정리할 수 있겠고,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제곱이 없어지면서 5와 5 사이다.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 끝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등호 조건. 말해봐. 뭐라고 해야 돼? 1대 x. 1대 x는 뭐라고 해? 2대 y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얘가 x분의 1이고 얘가 y분의 2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 등호 조건 써도 상관없는데 곱하자. 2x가 y다.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 야,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궁금해졌어. 그럼 이 x, y 값을 얘가 구할 수 있을까? x가 얼마고 y가 얼마일 때 성립한다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대입하시네. 여기 이 초록색 식 있다.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5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여기 1차식 5.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x,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294페이지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주고 싶은데 없어 시간. 자,
개념 익힘 1번을 보세요. 개념 익힘 1번. 물론 이제는 풀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얘는 지금 산술기하 페이지입니다. 산술기하 페이지인 거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양수 조건 확인할 수 있고 1번에 보시면 보세요. 2a 플러스 3b 그게 12.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거거든요. 지금 합이 일정하고 얘는 a, b의 곱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산술기하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2번도 일단 적어놓을게요. 자, 얘는 이제 곱이 일정하거든? 그치? 근데 이제 4a 제곱과 곱이 제곱 합으로 연결된 이 식의 최소값 맞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네? 조금 이제 뭐가 변했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산술기하라는 거는 자, 이미 이제 우리가 외웠지만 양수 조건이 있고 산술평균, 기하평균과의 배수관계야. 이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요소의 모습이 양수여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얘가 이제 산술평균식을 쓸 겁니다. 이거죠? 좌변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다 쓰지 말자 했지? 그럼 2배 하고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2a랑 3b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내가 6ab인지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를 곱하기를 등으로 바꿔야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6ab 쓰고 울고 있지 말고 선생님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까지씩 세우면 되시고 그럼 얘가 12란 소리고 그럼 양변을 1로 나누면 얘 답변이 6이 되면서 그쵸? 뭐가 남냐 이제? 응? 6, a, b. 자, 그럼 얘가 36이 돼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때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b 고백값이 6이다. 그건 알겠지? 됐죠? 자, 근데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뭐라고 쓰자? 요거 있지? 요거를 곱셈을 등호로 바꿔서 2a랑 3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책에는 양변을 2로 나눠서 a가 2분의 3b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라고 쓴 책도 있을 거고 양변을 3으로 나눠서 3분의 2a가 b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조건들도 있을 거야. 책에 따라 그건 다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는 써놔야 돼 니네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게 a가 얼마고 b가 얼마일 때야? 라고 물었어. 그거 얼마일 때야? 그거는 요거 가지고 이런 데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6b가 12가 되니까 b가 2고 a는 3 이런 식으로 이 a, b 값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다 가지고 가네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술형을 쓸 때 얘가 2a가 양수고 3b가 양수입니다. 이 조건, 양수 조건으로 이 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표시해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빨간색 요런 말들이 들어가야 돼.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 이 빨간색 첫 번째, 이 두 번째,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세 가지 요소는 들어가야 이 이제 채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서술형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쓸 거야. 강아들이 이렇게 하겠지? 2배 하면서 그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쓰라고?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곱이 제곱. 요거 쓰는 거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를 36ab 제곱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언제 최소냐를 물었지, 그치? 그건 이제 얘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 곱이 일정할 때, 그쵸? 자, 그럼 일단 얘가 루트 36이 6으로 빠지니 어디까지는 니네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제곱이랑 루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절대값이랑 똑같으니 근데 지금 여기에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 했으니 이 절대값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12AB라고 정리까지 할 수 있고 그 AB가 4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48 나오죠. 됐어요? 그럼 48일 때 얘가 최소고 그것보다는 계속
커진다 라는 소리였음.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뭘 써줘라? 서술형이면 요 요소들 있지. 공식에 들어가는 이 요소들이 양수입니다. 까지도 명시를 해야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등호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바꾸면 이 식이 뭐냐? 얘들아, 얘를 이해할게. 그럼 어떻게 돼? 9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0이니 3b 플러스 2a와 3b 마이너스 2a 합쳐야, 그치? 근데 둘 다 양수라며. 그럼 이런 거는 등호 조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부호가 다른 상황이 되는 건데 얘를 등호 조건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612랑 13은 풀어보세요, 지금. 네, 칠판 지우고 문제 쓸 동안 두 개는 풀어보세요. 두 개, 빨리. 자, 자, 집중을 해보세요. 연수 조건 확인했을 거고, 현주계를 쓸 건데,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일단 합이 일정하다는 건 알겠다. 합이 일정. 그러면요, 보통은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를 물어본다. 그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런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이거를 살짝 통분을 해보자 이거야. 통분. 얘들아, 통분. 너는 해봤니? 통분 해볼까? 어떻게 되니? A, B분의 뭐가 돼요? 3A 플러스 2B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는 1이라는 거고, 여기 잘 보세요. 얘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A, B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럼 왜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을까? 얘는 곧 이건데, 그럼 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봐봐,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최소값이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분모가 커질수록, 즉 3분의 1, 5분의 1, 뭐 100분의 1, 이 단위 분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점 작아지는 이 최소값이 얼마냐. 일단 얘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일 클 때, A, B 곱했을 때 언제 제일 클 때를 산술기하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산술기하. 웰스, 거스, 여기, 2B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이라며, 그치? 그럼 이제 양변을 1로 나누면 얘는 그럼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라고, 우변에 남은 거를. 그럼 얘 루트 6하고 루트 AB 이런 식으로 남아있네, 그치? 자, 그럼 이제 루트 6을 양변에 나눠버리면 얘가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요리발을 좀 해줄까? 그럼 루트 60 곱하면 12분의 루트 6이 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쵸? 맞나요? 아까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12분의 루트 6하고 루트 AB 이렇게 이제 식을 너네가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 루트 안에 얼마가 있을 때 144분의 얼마? 6. 그러면 이게 지금 곱의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곱의 최대값인데 그럼 144분의 6 얘가 이제 A, B일 때 곱의 최대값이 된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B 자리에. 그래서 6분의 144 약분하면 되나요? 3, 72, 4,
326, 3-2 답이 2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증거 조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다 했잖아. 선생님 이걸 그래서 여기 일부러 옥셈을 표시를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증거 조건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봐봐. 3A랑 2B랑 같습니다. 그럼 각각 A, B는 그럼 얼마인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것도 얘네가 구할 수 있어야지. 그치? 여기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3A 자리에 2B 넣으면은 4B가 1이니까 B가 얼마? 응? 4분의 1? 맞아요? 4B가 1이니까 맞죠? 응. 그래서 A, B 값까지 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잘 보세요. 자, 3A 플러스 2B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거든요. 봐봐. 그럼 이걸 곡으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역수관계가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할 건데 뭐가 더 쉬운가 봐봐요 내가. 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뭐야? 얘네들이 만나면 뭐야? 응? B분의 9A.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면 뭐야? A분의 4B? 맞아요? 전개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역수관계가 나오죠. 그쵸?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됐어요? 그럼 분모 분자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와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양수입니다. 로 시작해서 자, 산술기를 쓰긴 쓸 건데 저 하트만 쓸 거니까 이 안에는 뭘 넣어주는 거냐? 저거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4B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양 사이드가 보이지? 이런 애들이 보이지? 그치? 그럼 똑같이 얘한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가 뭐야? 다 날라가고 36? 됐어? 그러면 12? 얘 더하면 24. 얘가 더 쉬운가? 이게 더 쉬운가요? 이게 24. 얘가 24. 됐어요. 자, 그러면 20이랑 똑같으니 얘가 24라는 소리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얘가 1이라며. 얘가 1이라며.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24일 때 최소겠지. 이렇게도 필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보자. 그러면 얘는 실수인데 F15가르친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뭐야 그럼?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본 거잖아. 곱해서 0보다 크고 더해서 양수다. 그럼 둘 다 양수다 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둘 다 양수다 라는 얘기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곱해보자 라는 소리고 곱했을 때 역수관계가 나오니 전개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y분의 x, x분의 y 1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 그게 여기에는 산술계를 쓸 거니까 이렇게 이거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큰 호 안으로 들어가고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거 그거까지 얘는 산술계를 안 쓰면 볼뻔이니까 우변에서 더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 얘가 얼마? 이제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나가면 그럼 얘가 이제 4 이상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이제 3이라 했으니 그치? 단변을 3으로 나눠서 요게 최소값 한 번에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증거 조건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x제곱은 y제곱이라고 쓰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지? 어떻게 쓰자? x는 y일 때의 분모 성립. x는 마이너스 y라는 거는 얘네 보고 다르다는 거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지금 295페이지도 이거 전개해가지고 산술계 쓰는 문제들이거든요. 295에 615번, 616번까지는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전 문제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발전 문제서 짠. 몇 번입니까? 617을 풀고 그 위에 거를 풀면 풀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얘는 답도 오류더라고요.
답이 15가 아니라 8입니다. 8. 자, 자, 이렇게 지금 식이 있으나 그리고 실수 x다. 그럼 얘가 왜 실수 x라는 조건인지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의 최소값 그게 a. 그때 x의 값의 합 그걸 b 라고 할 때 이거 더해 됩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잘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위에 616번에 있는 문제도 좀 봐보세요. 그럼 비교적 간단하죠? 항이 2개짜리라서. 그런 거는 이 분모에 있는 애한테 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줄 기하를 역수관계가 없는 셈이 쓸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역수관계가 될라나 말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살짝 써볼게, 내가. 그럼 얘의 역수관계가 누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있어주면 이 둘을 역수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얘를 변형을 해서 산술계를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분모에 있는 식이니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세요. 안 나와요. 이거는 일단 절대 부등식의 과정에서 완전제곱식 그 표준형 있잖아요. 그 표준형의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면 우와 겁나 길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16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길다 뿐이지. 그럼 등호는 여기에서 같다고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사정없이 약분 되잖아요, 이제. 얼마나 쉽습니까? 8이야, 8. 얼마라고요? 8. 이 우변이 8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최소값은 없는 1을 우리가 붙여줬으니, 여기 잠깐만요. 자, 이 없는 1을 붙여줬으니, 여기에다 다시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우변에도 선생님 빼주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7입니다. 여기 얘가 7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A 값이 7이고. 자, 그럼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은 이게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식이 되냐? 아가들아, 이거 봐봐. x제곱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16입니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뿔마 4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얘가 분모에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절대부등식의 그 구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니 4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들 그렇다면 얘가 4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뭐를 물어보고 있냐? 그때라는 게 뭐냐면 그때 이 최소값이 7일 때라는 거는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x값이 2개가 나올 건데 그거의 합 근각기수의 관계에서 1, 4분 1 요까지 보여주시면 8이 나온다라는 말씀 아시겠죠? 좀 많이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방에 나고하고 싶은데 사실 영상을 좀 예습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목요일 시간이 있으려나?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럼 이제 아까들 그 위에 문제들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답 나오는지 등호 조건 꼼꼼하게 적으면서 풀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